그래서 요즘에는 이성가족 문제를 민주주의에서 인권 이슈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제가 논문을 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인권은 앞으로 될 거라고 막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맨날 끌려다니고 있는 걸 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거에 맞춰서 사십니까?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들은 다 해결됐어요. 자, 차다 베이스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문위원회들이 있어요. 뭐 Violence Against Women, Toxic Waste, Trafficking Person, 머스너리 요즘에 가장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 인권 같은 거죠. 국가가 더 중요하지만 이제 기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조합위원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헤드가 누가 OHCHR UN 인권 구정 판무관들이 누가 됐냐면은 그 로열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UN 오피셜도 되고 주로 최근에 재밌는 거는 ICC 출신들이 많이 돼 있어요. 우승했죠. 그러니까 인권이 아까 얘기했었죠. 구속력 있고 어카너빌리티 좀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점이 있어요. 왜? 그거는 리더들이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피니션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직접 읽어보세요. 이제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남면의 데피니션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RCRC 좀 해봤고 그냥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여러분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상황을 어떻게 나중에 정리할 건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무슨 얘기를 정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With or without comment.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왜? 모르고 한 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노티스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민간이 그냥 학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고문하면 안 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노티스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ICC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의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요거를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 각 지역마다 인권 조약이 있어요. 지역 인권 기구가 있는데 유럽도 있고 미주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랍도 있고 아세안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한국, 일본, 뭐 그다음에 몽골까지 이제 보통 노스이스트 아시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권 리즘, 인권 조약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FTA로 가고 있는데 FTA하고 인권 계약이 보통 같이 세트로 가거든요. 그 인권 계약이 별게 아니라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의 존중이라든지 대우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 틀 안에서 통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권적으로는 국가에서 뭐 나서서 하진 않아요. 왜? 주로 국가가 인권 바이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상 그렇죠. 그러나 주로 이제 여러분들 NGO들 개인 컨센시드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좋은 게 뭐냐면 국제기구나 국제단체하고 연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유엔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 왜 가냐 그러잖아요.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근데 당시에 여름에 난민 그 법을 가르치러 왔던 변호사가 우리가 비용 대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약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간 게 있죠. 저로서는 one of the best decision I ever made. 나중에 학교에서 대주긴 했어요. 사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컨셉을 하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권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이 하는 트랜스내셔널 애드보커시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 이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국제기구 그다음에 뭐 저 같은 아카데미 또 라이터들이라든지 저널리스트들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인들하고 의사들이 그걸 만들어갖고 이슈를 만들어서 파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컨설님들이죠. 스튜던트 그리고 여러 가지 시빌 소사이티 코퍼레이션 기업도 같이 하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권 다음에 이제 개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되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definition이에요. Development that need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이게 intergeneration이죠. 그 인권은 intrageneration, intrageneration하고 intergeneration. 인권은 주로 intrageneration 많이 얘기하고 지속 가능한 거는 뭐다? intergeneration.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코드는. 여러분 개발하고 인권의 코드를 다 좀 섭렵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뭐다? 이게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UN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인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poverty, primary education 또 나오죠. gender equality, child mortality, maternal health 다 이거 우리 세계 인권 선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diseas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 보면 UN 다큐멘트가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권뿐만 아니라 데벨롭ment 것까지. 자 마지막으로 휴먼 라이트 그러면 보통 디그니티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justice and dignity예요. 그러니까 공의, 정의 플러스 디그니티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justice 부분을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인권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가. 뭐 알아야지 그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아시아의 리버티와 휴먼 라이트와 디모크래시에 협의됐으면 좋겠어요. 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북한이 이제 사실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면제제하고 계급 사회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급이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국가 내 차별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차별이 국가 정책이 되면 그게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차별이라는 것은 리소스가 안 가고 또는 어느 그 권리를 못 누리게 되고 처벌을 더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차별이 극대화되면 뭐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거게 되고 죽여도 되고 관심 없게 되고, 그게 의도적이 되면 진멸이 되고 그러면 정쟁법이 되고 그게 반인륜적인 범죄가 되고, 무슨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북한이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법도 중요하지만 모든 전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북한학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보건 건강에 대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사실 북한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문제예요. 지금 사실 오늘의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그 공적 에이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얘기가 돈 들어갔는데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껏 학문이라는 게 어떤 공적 지원이 좀 더 효과가 있냐, 그거 정도 매주하는 게 제프리 섹스가 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돈이 들어간 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사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뭐 공장도 운영 안 되고 물도 깨끗지 않고, 하다못해 그 밤에 또 위험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전기나 에너지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되는데 아프리카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에너지 부분들을 아프리카 같은 데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저의 연구, 이제 장애 연구도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에너지 쪽으로 지금 이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 그 다음에 저의 결론은 이걸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여름에 나름대로 저도 컴퓨터 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OECD에 보니까 에너지 스쿨이 있어요. 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뉴클리어 에너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쪽도 좀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컴퓨터 빌딩을 해서 인권, 개발, 에너지까지 좀 하는 게 제가 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정도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네. 질문 서너 개
예, 죄송합니다. 네, 좀 있으면 막 또 우리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밥 먹을 권리까지 밥도 안 먹이면서 했다 그러면 예. 사실 앞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아까 보면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몇몇 읽은 기사들 중에 미국과 영국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한 기사들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독교적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반대된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경우들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오히려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아직은 좀 먼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그런 논리들이 좀 너무 그러니까 종교에 기반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주장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건 사실 그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있는 9가지 그 차별 그 기획 조례들은 이제 그 성 오리엔테이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장차법의 가장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회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리버럴이라든지 좀 이런 인권운동 하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게 그 제도라든지 특히 이제 선진 제도 소위 말해서 이런 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이는데 좀 우리로서는 이제 좀 모든 요즘에 가서는 이제 인권이 서로 텐션이 있어서 긴장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좀 이제 종교주의가 되겠고 하나는 이제 그런 그 성소수자에 대한 자유가 이제 부탁이 되는데 이제 결국은 나오면 어떤 게 더 프리밸리하냐 그거에 대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이미 뭐 벌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구속력 있게 내가 사진사인데 그 사진을 안 찍어주겠다. 또는 나는 목사인데 그 거기 의식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제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자기 기관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각오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지방 자치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거는 좀 더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예. 근데 무지하게 고마워요. 그런 질문을 쉽지 않은 질문을 해줘서 또 예. 예. 많이 잘 듣습니다. 저는 지수라고 하고요. 저는 처음에 그 세계 인권 선언 그 이슈에서 이제 사람을 취급받을 권리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낙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언제까지 낙태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름의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본인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긴 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본인 입장에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가적인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국가적인 틀을 통해서 인포스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을 내리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 낙태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고 찬성도 했고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 누가 이런 얘기도 지나가면서 창조가 됐네 뭐냐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정확히 낙태라는 게 사실 남자한테는 별로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남자들 여성은 뭐 인권을 존중하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성을 위한다? 당연히 위할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죠. 이제 테크니컬하게 과학적으로 하는 거는 언제 생명이 시작되느냐. 그걸 뭐 뇌주파가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면 DNA가 되는 게 아니면 모든 게 형성될 거 그렇게 따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